반갑습니다. 전자회로 오늘은 이제 새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출력단과 전력정폭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오디오 기기나 뭐 다른 전자기기에서 마지막 단에 이제 큰 출력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출력단의 분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력단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제 그 전체적인 것을 좀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단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형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책에 보면 파형에 대한 기호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파형의 표시 기호를 예를 들면 이제 전류에 대해서 본다, 뭐 전압에 대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쪽이 시간이 되고 이쪽이 뭐 전압이라고 보면 이제 전압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표시하는 방법이 지금 VA, V 이렇게도 표시하고 이제 네 가지가 나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여기 대문자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라운드 기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평균값 기준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소문자, 대문자가 있는데 대문자 같은 경우 이 대문자는 어떤 특정한 값을 잘 안 보이죠, 이 색깔은. 이걸로 그냥 할게요. 요거는 특정한 값을 나타냅니다. 특정한 값을 나타내고, 소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어떤 시간에서 어떤 임의의 시간, 임의의 값, 임의의 시간에서 이 값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호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어떤 시간에서 요 값을 표시할 때는 이제 VA 이렇게 표시하죠. 아래 첨자가 대문자 A이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시다. 그리고 여기는 소문자니까 어떤 시간이 딱 주어졌을 때 그때의 값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값은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볼까요? VA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하고 어떤 특정한 값, 이런 파형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형의 평균값,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VA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VA 값은 그러니까 그라운드로부터 이 평균값까지의 값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 요것은 이제 어떤 임의의 시간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값이다. 그러니까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특정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진폭이죠. 요 사이의 거리. 요것은 이제 VA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임의 시간의 값. 그러니까 이런 값이 해당하죠. 이게 이제 첨자도 소문자고 값도 소문자. 그래서 앞이 소문자로 나오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의 값이고, 앞이 대문자로 나오면 특정한 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첨자가 대문자이면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한 값이고,
첨자가 소문자이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값이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설명할 것을 이제 이제 책에 나오는 기호 중에 이제 좀 이런 기호, 이렇게 햇을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거라. 여기 이제 진폭을 이런 식으로 표시했는데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처음부터 보통 그 회로 이론이나 그 전자회로에서 처음에 그 신호를 표기하는 기준을 삼을 때 보통 책에서 이제 기준 삼는 걸로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책하고 조금 다르게 일반적인 책에서 쓰는 기호를 따르겠습니다. 예, 파형의 표시 기호 이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출력단은 입력 신호가 인가될 때 그 결과로 생기는 컬렉터 전류 파형의 모양에 따라 분류된다. 그러니까 입력에 신호를 줬을 때 이제 출력에 해당하는 전류, 컬렉터 전류죠. 이것의 파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출력단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11.1을 보면은 입력 신호가 정현파. 이제 책에는 이게 사인파로 되어 있는데요. 전파 공학 뭐 그런 이제 표준 용어집을 보면 사인파가 이 말은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이런 파,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위상까지 포함한 이런 파는 정현파라고 부릅니다. 사이누소이들 웨이브입니다. 정현파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인 값, 코사인 값 할 때는 물론 이제 이 사인 값이 이게 직각이 이것분의 이거고 코사인 값은 이것분의 이다. 이것은 사인, 코사인이 구분이 되지만 이런 것은 이게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알 수가 없죠. 위상에 따라 위상에 따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인이고 어떻게 보면 코사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정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 웨이브도 아니고 사이누소이들 웨이브입니다. 정현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코사인 뭐 오메가 t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어쨌든 뭐 90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코사인 오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 오메가 t하고 같은 건데요. 이제 뭐 그러니까 정현파에 대한 그 용어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책에 이제 사인파라고 했던 것은 다 정현파로 제가 고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컬렉터 전류, 이제 입력 전류를 넣어줬는데 출력에 있는 이게 트랜지스터에 이 컬렉터 전류 모양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컬렉터 전류가 어떤 평균값 IC를 기준으로 이렇게 스윙을 할 때, 지금 아까 요 앞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요 기호에 대한 겁니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진폭에 해당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소문자, 여기 대문자. 여기 햇이 이제 책에는 되어 있는데 그거 안 쓰겠다는 겁니다. 이제 요게 A급입니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에 전류가 모든 게 다 나온 게. B급은 이제 이 반만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각각 설명을 좀 더 할 거니까 지금은 모양만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C급은 B급에서 조금 전류가 더 많이 흐르죠. 이게 그러니까 파형이 좀 올라간 형태죠. 이게 더 올라가면 A급하고 같아지겠죠. 그리고 D급은 이 파형이 더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파장보다도 더 적은 모양만 이게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A급,
B급, 두 개 중간점이라고 해서 AB급, 요건 따로 다른 거라서 C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 놓고 쓰고 있습니다.